우리가 신경계에서 알아둬야 될 것들. 네, 첫 번째로는 뉴런의 구조죠. 뉴런. 뉴런의 구조인데, 이 뉴런 같은 경우는 가지돌기가 이렇게 있고요. 가지돌기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뻗어나가는 축삭돌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가지돌기가 이런 식으로 뻗어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뻗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돌기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 네, 가지돌기. 네, 그리고 가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신경세포체, 세포체, 그리고 이 부분을 축삭돌기.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지돌기는 자극을 전달받는 곳, 자극을 전달받는 곳. 그래서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인다. 네,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 네, 다른 쪽에서 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경세포체에는 여러 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여러 생명활동 일어나는 핵 그리고 세포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핵과 세포질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축삭돌기는 자극을 전달하는 곳이야. 전달하는 곳. 그래서 자극의 전달 경로를 보면은 가지돌기로 자극을 전달을 받아요. 받고 나서 신경세포체를 거친 다음에 축삭돌기로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그리고 이 이후에는 다른 쪽에 가지돌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다시 신경세포체로 축삭돌기로 이런 식으로 계속 자극이 전달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극의 전달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란색으로 쓴 게 자극의 전달 방향.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뉴런이라고 하는 것의 종류가 뉴런의 종류 세 가지가 있어요.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감각 뉴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룬다. 감각신경을 구성하는 신경계의 구성 요소, 이제 뉴런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뉴런들이 모여서 감각신경을 이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연합 뉴런 쪽으로 전달을 한다. 이렇게 자극을 전달한다. 자극이 전달. 네, 그리고 연합 뉴런들이 모여서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 이루어져 있고요. 이 여기에서는 뇌하고 척수에서는 자극을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명령을 내리냐? 다음에 여기로 명령을 내리죠. 운동 뉴런 쪽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운동 뉴런들이 모여서 운동 신경을 이루고요. 운동 신경을 이루고 그리고 연합 뉴런 쪽에서 명령을 어디로? 반응기관 쪽으로 반응기관 쪽으로 전달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자극의 전달 경로가 우리가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오감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감각기관을 거쳐서 감각 뉴런을 거치고 그다음에 연합 뉴런을 거치고 그리고 운동 뉴런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반응기관에 반응을 보인다. 반응기관에 명령을 전달을 해서 반응을 보이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극의 전달 경로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는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자극의 전달 경로, 이것을 기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둬야 될 것이 중추신경계.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 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림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네, 그림을 하나 불러왔는데, 여기에서 이게 뇌하고 척수의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대뇌, 두 번째 높은 곳에 있는 곳이 간뇌, 세 번째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중간뇌, 네 번째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소뇌, 다섯 번째가 연수, 맨 마지막으로 척수, 이렇게 해서 중추신경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뇌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이게 되겠습니다. 대뇌는 결국 뭐를 하는 곳이냐? 자극을 느끼고 판단한다. 여기는 판단의 요소가 많이 들어가요. 판단의 요소. 그리고 정신 활동과 관련이 있다. 정신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들은요, 다 대뇌랑 관련이 있어요. 의식적으로 하는 것들. 네, 그리고 간뇌는 뭐를 하냐면은 항상성 조절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우리 몸에서 중요한 것을 하는데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뭐 물이든지 뭐 이온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칼슘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에요. 이런 성질입니다. 뭐 체온이라든지 체온, 그다음에 체액 농도 그리고 뭐 물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중간뇌는 눈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눈의 움직임, 그다음에 뭐 홍채, 동공, 홍채의 조절, 눈이랑 관련된 부분. 네, 손에는 근육 운동, 네, 그리고 자세 균형 유지. 척수보다 연수는 심장박동, 호흡, 소화, 뭐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 등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생명활동, 그리고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몸에 먼지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연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척수는 신호를 전달하는 전달 통로, 그리고 무의식적인 반응, 반응의 중추, 네, 이런 것들이 척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인 반응 아니면은 의식적인 반응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척수에서 뇌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의식적이냐 의식적이냐를 이야기를 하는데 척수만 거치고 뇌를 거치지 않으면 의식적인 반응이 아닌 거죠. 왜 그러냐면 대뇌에서 의식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식을 하지 못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들을 척수에서 조절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를 끝냈으니까 말초신경계 세 번째네요. 이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의식적인 반응을 보이는 운동신경이 있고요. 무의식적인 반응을 보이는
운동신경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의식적인 반응을 어디에서 조절을 하냐면 대뇌에서 조절을 하고요. 무의식적인 반응은 뭐 중간뇌, 간뇌, 뭐 연수 이런 것들에서 조절을 해요. 조절을 해요. 그래서 의식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신경들은 주로 이제 운동신경,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요. 무의식적인 반응은 자율신경과 관련이 있어요. 자율신경. 네, 자율신경과 관련이 있고, 이 자율신경 같은 경우는 크게 교감신경과 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우리가 뭐 흥분한다든지, 긴장한다든지, 이럴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동공의 크기는 동공 크기 확대, 그리고 호흡은 빠르게, 빠르게 촉진, 그리고 심장박동도 빠르게 촉진, 그리고 소화는 억제. 긴장하면 소화 안 되지. 네, 이렇게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됐을 때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흥분되고 긴장되는 상황이 해소가 됐을 때, 해소가 됐을 때 일어나고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흥분되고 긴장되는 상황이 해소가 돼서 원래대로 안정된 상태로 되돌리려는 그런 신경이고요. 그래서 동공의 크기는 확대됐던 것이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축소되고요. 호흡도 촉진됐던 것이 억제가 되고요. 심장박동도 촉진됐던 것이 억제가 되고요. 긴장되는 상황이나 흥분되는 상황이 끝나면 소화는 잘 되죠. 그래서 촉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이 부분, 교감신경은 이 부분, 네, 이렇게 조절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 네. 그래서 의식적인 반응, 그리고 무조건 반사, 무의식적인 반응 두 가지가 있어요. 의식적인 반응은 어디에서? 대뇌에서 조절을 한다. 무조건 반사는 척수, 연수, 중간뇌 등에서 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은 대뇌를 거치다 보니까 의식적인 반응은 무조건 반사에 비해서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사에 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무조건 반사는 대신에 시간이 의식적인 반응에 비해서는 빠르다. 적게 걸린다. 왜 그러냐면 대뇌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늦게 걸린다라는 말은 위험한 상황에서 주로 나타난다.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피하기 위한, 그래서 몸을 보호하는 역할. 이것들을 하는 것이 무조건 반사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조건 반사는 척수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얘기했던 몸을 보호하는 뭐 움츠러들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연수 같은 경우는 재채기, 딸꾹질 침부비랑 관련된, 그리고 중간내는 동공반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의 경로 보면은 반응 경로 감각기관이 머리 위쪽에 있느냐, 뇌 위쪽에 있느냐, 아니면은
뇌 아래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척수를 거치는 것도 있고 척수를 거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언제만 차이가 있냐면은요. 만약에 감각기관에서 이제 자극이 있고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데 이 감각기관이 내 뇌 옆에 이렇게 존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뇌의 위쪽에 있다든지 하면은 바로 감각 신경을 통해서 바로 대뇌로 가요. 그런데 뇌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면요. 자극이 존재를 할 때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감각신경을 타고 척수를 거친 후에 대뇌로 간다.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가. 어쨌든 대뇌를 거치기는 한다라는 거지 다. 대신에 뇌의 옆부분이나 윗부분은 척수를 거치지 않고 감각신경에서 바로 대뇌로, 그리고 뇌의 아래쪽 같은 경우는 감각신경에서 척수를 타고 대뇌로. 이 차이가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대뇌를 거친 다음에 판단을 한다라는 거지. 판단. 네, 판단을 하고서 다시 척수로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운동신경을 거쳐서 반응기관에 전달을 해서 반응을 보이는. 여기까지는 똑같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방금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뇌를 거칠 때 척수뇌를 기준으로 위쪽에 있느냐 아니면 아래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척수를 거치는 전달이 있고 거치지 않는 전달이 있다. 요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눈으로 보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은 요 1번 자극을 가지고 하면 되고 1번 경로를 가지고 하면 되고, 내 손이나 발에서 피부에서 감각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2번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식적인 반응 경로를 이야기를 한 거고요. 무의식적인 무조건 반사랑 무조건 반사랑 관련된 반응 경로는 자극이 있어요. 그리고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인 다음에 감각신경을 타고 자극을 전달을 하죠. 그 다음에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척수로 가. 바로 척수. 그 다음에 바로 운동신경. 그 다음에 바로 반응기관. 그 다음에 반응. 경로 자체가 좀 짧죠? 경로 자체가. 그러니까 차이점은 요 부분이에요, 지금. 요 부분. 여기, 요거. 뇌가 있느냐, 없느냐. 뇌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이 차이죠. 이 차이. 이렇게. 여기는 여기만. 척수만 거치느냐, 대뇌 척수를 거치느냐, 아니면 대뇌 척수를 거치는 차이인데, 어쨌든 대뇌를 지나가면은 의식적인 반응, 대뇌가 지나가지 않으면 무의식적인 반응, 무조건 반사,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특징이 있는데요. 특징은 내분비관, 내분비관에서 어디로? 혈액으로 분비, 이런 특징. 그리고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이동을 하는데 우리 몸의 모든 곳에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만 특정 세포나 특정 기관에만 작용. 모든 기관이라고 하면 요거는 좀 틀린 얘기. 그래서
이 특정 세포와 특정 기관의 이름을 우리가 표적 세포, 표적 기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만 작용을 해. 그리고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 적은 양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적당량이 흐르는 게 중요하지, 너무 많이 흐르면 과다증, 너무 적게 흐르면 결핍증. 네, 그러니까 적당량이 중요하다. 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르몬. 네, 그리고 호르몬의 종류가 좀 많은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들. 뭐 가장 흔하게 있는 건 뇌하수체에서는 생장 호르몬, 그리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 의뇨 호르몬. 이렇게 크게 세 개. 그리고 갑상샘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티록신, 그리고 부신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드레날린, 그리고 이자라고 하는 곳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그리고 난소와 각각 정소에서는 난소는 에스트로겐, 정소는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생장 호르몬은 말 그대로 몸의 생장,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티록신 분泌 촉진, 티록신과 관련된. 항이뇨 호르몬은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 촉진, 물의 재흡수가 일어나니까 이걸 가지고 오줌의 양을 조절을 할 수 있다. 티록신은 세포호흡 촉진. 결국은 뭘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했었냐면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세포호흡을 통해서. 아드레날린은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심장박동도 촉진시키고 뭐 혈압도 상승시키는데, 이것도 뭐 혈당량 증가,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심장박동 촉진, 심장박동 촉진과 혈압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 호르몬 같은 경우는 주로 싸울 때나 이럴 때 많이 분비가 된다라고 합니다. 싸울 때나 이럴 때. 네, 그리고 인슐린은 혈당량 감소, 글루카곤은 혈당량 증가,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2차 성징,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2차 성징, 촉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호르몬. 네, 그리고 호르몬 관련 질병, 네, 생장 호르몬하고요. 그리고 티록신하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세 가지. 생장 호르몬은 너무 많이 흐르면은 거인증, 말단비대증, 그리고 결핍은 소인증. 네, 이렇게 과다, 결핍,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핍은 소인증, 그리고 과다는 거인증, 그리고 말단비대증, 손끝, 발끝, 뭐 턱끝 이런 데가 막 자라는 거야. 입술 이런 데도. 티록신 같은 경우는 과다와 결핍이 있는데, 티록신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은 세포호흡이 많이 일어난다. 에너지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맥박도 빨라지고 체중도 감소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결핍이 일어나면은 추위도 잘 타고요. 체중도 증가하게 됩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과다 같은 경우는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니까 체온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체온도. 그래서 이름을 갑상샘 기능
써보죠. 갑상샘 기능 항진증, 결핍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슐린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과다하게 분비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슐린은 주로 과다하게 분비되는 경우가 없고요. 네, 결핍 같은 경우는 당뇨병, 오줌에 당이 섞여서 나오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성인데, 항상성 한 5번 정도 되겠네요. 항상성은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성질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조절을 하는데요. 신경과 호르몬으로 둘 다 조절을 해요. 그래서 봐야 될 게 체온 조절하고요. 그리고 혈당량 조절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 저는 체온 조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은 항상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정상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 지금처럼 여름이야.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은 내 몸의 온도도 올라가겠죠. 한온 증가. 주변의 온도가 올라갈 때 온도 상승. 그러면은 내 온도도 올라가.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그런 자극을 어디에다 전달을 하냐면은요. 간내에 전달을 해요. 간내에서. 체온 조절을 하는 것이 간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간내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땀의 분비를 증가를 시켜요. 땀 분비. 그리고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시킨다. 혈관 확장. 결국은 내 몸에 열을 내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야. 이것들이 결국은 뭐를 하는 것이냐? 열 방출을 증가하는, 네, 이런 노력이고요. 이것 때문에 내 몸의 체온이 낮아지죠. 그러면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 체온 증가해서 체온 증가된 자극이 간뇌에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린다. 네, 이 부분은 신경에서 조절을 하는 거지. 어, 신경계에서. 신경계에서. 그리고 이제 정상 체온인데, 정상 체온에서 주변 온도가 낮아졌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체온이 낮아지죠. 체온이 낮아져. 그러면은 온도가 내려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명령을 전달을 하냐면 간내에다가 전달을 해요. 간내. 그러면은 간내에 전달을 하면은 아까 왼쪽에서 있었던 땀 분비 증가, 그리고 피부 근처 혈관 확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몸에 열을 방출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은 피부 근처 혈관 수축이라고 하는, 결국은 뭘 하려고 하는 노력?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지. 이것들은. 그러면서 또 작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간내라고 하는 곳에서요. 명령을 또 내려. 두 가지 곳에 또 명령을 내리는데요. 하나는 근육을 떨리게 한대. 근육 떨림. 그리고 또 하나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곳에 전달을 해요. 온도가 내려갔다. 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어떤 호르몬을 나오게 하냐면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 치고 다시 쓰겠습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지. 결국은. 그러면서 뭐가 촉진이 일어나냐면은 세포호흡이 촉진이 일어난다. 그리고 간내에서 어쨌든 명령을 내리는 곳이 두 군데. 하나는 뇌하수체 쪽으로, 하나는 근육 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 근처 쪽으로. 그러니까 총 3개의 명령을 내리는데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그 얘하고요. 얘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신경 쪽이랑 관련이 있어. 신경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야. 신경에서. 그리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호르몬이랑 관련된 부분이죠. 파란색은 음, 호르몬. 그래서 체온이 낮아졌을 때는 호르몬도 작용을 하고 신경도 작용을 한다라는 거야. 신경도. 신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첫 번째 노력이 뭐였냐면은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근육이 떨리는 것, 그리고 티록신 분비에 의해서 세포호흡이 촉진되는 요 두 가지는 열의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네, 증가가 돼. 그러면서 열 방출은 안 되고 열 발생량은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체온이 높아지죠. 그러면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온다. 이게 체온 조절의 방법이다, 우리 몸에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혈당량 조절이에요. 혈당량 조절. 우리 몸의 포도당은 혈액 속에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밥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가. 그러니까 정상 혈당량이 있는데 밥을 먹어. 밥을 먹으면은 혈당량이 올라가. 식사로 인해서 혈당량이 증가가 일어나요. 일시적인 증가죠.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혈액 속에 당이 많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명령을 내리냐면 이자라고 하는 곳에서 뭐를 분비시키냐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걸 분비를 시켜요. 인슐린. 인슐린. 인슐린은 뭐 하는 호르몬?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세포에서 갖다 써라 바로. 그런 이야기가 포도당 흡수 이런 말이에요. 바로 갖다 써. 이런 뜻이고 두 번째 코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았어. 우리 몸속에 혈당량에 포도당이 남았어. 그러면은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어디에다가 간에다가 저장, 간에다가 저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두 코스에 의해서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혈당량이 감소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온다. 두 번째, 만약에 정상이었는데요. 우리가 운동을 했어.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뭐가 감소하냐면은 혈당이 감소해. 뭐 운동 등. 그러면은 이자라고 하는 곳에서 뭐를 분비를 하냐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그럼 이 글루카곤은 혈당량이 높을 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간에다가 바꿔서 저장을 했잖아요. 저장해놨던 글리코젠을 뭘로? 포도당으로. 간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면서 뭐를 시키냐? 혈당량을 증가시켰다. 결과적으로 정상으로 들어온다. 네, 이 코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주는 역할. 그리고 세포에서 바로 직접 갖다 사용을 하라고 하는 그런 조절을 한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이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갖다 쓴다. 그리고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그러니까 혈당이 감소됐을 때 증가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호르몬의 이름 글루카곤, 그리고 포도당이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뀐다. 글리코젠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 이름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호르몬이죠. 이게 호르몬이죠. 네,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4단원 신경계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